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으로 아파트를 날리고 아내가 바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글을 쓸 힘조차 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보고자 용기를 내어봅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 속에 갇혀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이제는 전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전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직도 말 못할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 없는 감정이 훅 치고 올라오고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현재는 약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전처를 한때 정말로 사랑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미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린 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겪게 될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 아이들이 짊어질 삶의 짐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혹시 저의 사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올해 5월경 저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집안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명의의 대출은 물론이고 당시 아내 명의로 된 대출과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고 아내는 힘내보자는 말과 함께 돌도 지나지 않은 막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불과 한 달 만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나마 남은 분양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기로 아내와 협의하였고 그렇게 5월 11일에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8월 22일에 서류상으로 이혼이 정리될 예정이었는데 정작 제가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은 그보다 이틀 전인 8월 20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집을 나왔고 예정대로 22일에 아무런 변동 없이 합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동안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쌍욕을 퍼붓기도 하고 반대로 전처에게 무릎 꿇고 빌며 매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9월이 되면서부터는 이곳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며 전처는 손절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곳에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행동들만 골라서 다 해버렸던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고 그런 제 모습에 실망하고 또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전처의 실체와 바람이라는 것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며 지난주에는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명확한 판결문을 받아두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가정이 왜 깨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면접 교섭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바로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전처에게서 갑작스럽게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읽고 나서 그냥 읽고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영, 널 사랑했던 마음을 부정하진 않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미련 없이 널 도왔어. 넌 나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래도 가정에 충실했던 너의 노력은 다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픔을 줘서 미안하고 이유야 어쨌든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가 이성을 잃을 만큼 했던 말과 행동들 그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런 너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해. 시간은 약이라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 인생의 정답은 없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를 뿐이라는 것. 난 내가 선택한 일들에 책임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울 거고 지킬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아프지 말고 너가 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길 바래. 너의 아픔, 나의 아픔, 그 모든 힘듦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해. 영, 그동안 가장으로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시간이 흘러 언젠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이게 그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바람에 대해 단 한마디도 그 선택이 명백한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는 말뿐이고 이제 와서는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식의 말로 모든 책임을 희석하려고 하니 참으로 뻔뻔하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태도에 또다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집안 경제를 망쳐버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 지금 와서 모든 걸 타이밍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단 한 번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왔고 그 소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녀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걸 보니 이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끝까지 손절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녀의 본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저를 가스라이팅하려는 시도가 너무도 뻔하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속에 미련이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미련을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 시에도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며 오직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데려다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녀의 메시지에 대해 반박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일십, 그게 가장 나은 대응일까요? 75세 시아버지가 또 주식으로 사고쳤습니다. 현명하신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다양한 의견을 짚어주실 것 같아 조심스럽게 이 글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사연을 이렇게 글로 옮긴다는 것이 솔직히 망설여지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익명의 공간이기에 감히 마음을 털어놓아 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시아버지로부터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의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요지는 다름 아닌 1,0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카드론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신 뒤 주식 미수거래에 뛰어드셨고 그 결과 매수한 주식이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증권사 측에서 시아버지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증권사는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선 약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가량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선 1,000만 원만 융통해달라는 연락과 함께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주식을 조금 하긴 합니다만 저는 소액으로만 매수한 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시집온 이후만 해도 세 번째로 이러한 주식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주기적으로 3에서 5년 간격으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보셨고 이번이 바로 그런 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첫 번째 사고는 잘 알지 못한 채 도와드렸고 두 번째 사고는 남편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이 바로 세 번째 사고이고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아버지의 주식 사고를 직접 막아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올해로 75세가 되신 어르신께서 카드론까지 받아가며 미수거래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본인도 모르게 집안의 짐이 되지 않도록 수익을 내고자 하신 것이라며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셔서 저희 부부에게 식사 한 끼 사주신 적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주식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 시어머님은 전업주부로 평생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시아버지께서 주식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니 자신이 20살 이후로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이런 사고를 치신 게 벌써 7번에서 8번 정도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알고 있는 큰 사고만 그렇게 많은 것이니 그 외에 시아버지께서 본인 선에서 처리하신 자잘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크게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문제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마음의 피로를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시댁에 가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준비를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그 모습 또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다른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시댁에 전세 자금을 마련해드렸고 매달 생활비와 보험료를 포함해 약 150만 원을 시댁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니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시는 것도 이제는 지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부모와 인연을 끊어야 하냐? 는 극단적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의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 싸워봤자 잘못은 사실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에게 있고 어찌 보면 남편은 부모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제게 나는 부모복이 없나 봐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드릴 수 있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고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움직여 시댁에 도움을 드리면서도 크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제 친정에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조언이나 위로의 말씀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